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이제 각 지역별 선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강원도 내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면 역시 다음 강원도지사 집무실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선거 초반이라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KBS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강원대학교 강치원 교수입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 긴장되시죠? 네. 두 분 다 토론이 익숙한 분들이겠지만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오늘 방청석엔 각 후보의 지지자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긴장을 풀고 힘내시라, 이런 의미에서 후보자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떻게 힘 받으셨죠? 네. 네. 오늘 소개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또한 제시될 모든 질문은 KBS 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내가 왜 꼭 강원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이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는 것으로 토론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문순 후보부터 시작하는데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종감자 문순 씨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새삼스럽게 우리 강원도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너무나 잘 치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평화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주인공이 됐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남북 평화의 시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 우리 강원도는 귀퉁이 변방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면 강원도는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교통, 관광, 물류의 요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시대, 강원도 중심시대, 강원도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감자들도 한번 큰 소리 좀 치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최문순 후보의 모두 발언이었는데 이어서 이번엔 정창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원도지사 후보 기호 2번 정창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강원도민들의 힘으로 또 열과 성의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마쳤습니다. 이제 전 세계 강원도의 위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강원도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원랜드 사업부터 시작해서 동해 경제자유구역, 또 오색 로프웨이, 그리고 가장 오래 계속되고 또 논의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강원도를 새롭게 끌고 갈 새로운 판에 새로운 일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강원도는 방문객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관광산업을 늘리고 광역 교통망을 늘리고 우량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고 우수한 향토 기업을 진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10만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30년, 공기업에서 4, 5년,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저 정창수가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를 네. 키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자, 이렇게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었는데요. 아직 긴장이 조금 덜 풀리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긴장을 풀고 상대 후보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서로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예. 네. 아직 두 분이 서로 한 번도 칭찬 못 해보셨죠?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대 후보의 강점이 무엇인지 30초 동안 칭찬 부탁드리는데요. 이번엔 우리 정창수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 제가 우리 최문순 후보님을 알게 된 게 벌써 한 4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 2년 반 동안에는 수시로 회의도 같이 하고 또 해외 출장도 같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훌륭한 도백이십니다.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누가 도백이 되더라도 우리 최문순 후보님의 갖고 있는 인성 배워야 할 겁니다. 네, 끝나신 거죠? 예. 네, 이어서 우리 최문순 후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토종감자라고 한다면 우리 정 후보님은 계량감자, 무량감자 이렇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우리 정 후보님은 우리 강원도에 아주 중요하고 큰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서로 칭찬 들으니까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칭찬 기억하시면서 오늘 페어플레이 멋진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만 미국발 북미회담 취소 선언으로 다시 경랑 속으로 빠졌다가 제2차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남북 관계를 훈풍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북한의 위장쇼로 보시는지 명확한 입장 좀 듣고 싶은데요. 만일 훈풍으로 보신다면 남북 관계 훈풍을 강원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반면에 북한의 위장쇼로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순서에서 최문순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명백히 훈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풍을 우리가 타고 강원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의 평화, 남북의 경제 교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야만 강원도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남북의 훈풍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민간, 기업, 시민단체, 도, 시군이 모두 함께하고 전 도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분들로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결성해서 범도민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류 대상 사업을 정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역시 동해 북부선 철도의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춘천 철원간 고속도로, 그리고 동해안 공동어로, 철원 평화산단의 건설, 금강산 관광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2021년에는 동계 아시안 게임의 남북 공동 개최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저희가 7월 10일 날 평양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 저희가 대거 평양에 갈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풍으로 보신다는 최문순 후보의 견해였는데요. 우리 정상수 후보는 이게 북한 위장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여러분, 그거는 참 살얼음판을 딛는 그와 같은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가 하면 과거의 경험을 보고 현재를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2년에 제가 청와대 건설교통 비서관 시절에 경의선하고 동해북부선 개통식을 주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북의 철도, 도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철도는 물론 많이 깔려 있는데
시속 30km 이상이 안 나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훈풍이 되든 또 그 위기 상황으로 가든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남북 교류했던 부분부터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갖다 우선 복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해 북부선을 그때 왜 우리가 이북하고 동해 북부선을 개통을 했는가 하면은 부산서부터 지금 울산, 그 다음에 영덕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삼척 강릉 제진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화물 열차입니다. 언젠가 될 때 후손들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자체가 훈풍이든 아니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됐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질문 드렸는데 이번에는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주제가 없는 자유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혼자서만 계속 발언한다면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주거니 받거니 질문을 한 2-3개 이상, 5개 이상 하시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서로 상대가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사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의해서 정상수 후보인데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최문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레고에 대해서 또 드리는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5월 14일 날 그 합의서를 네. 이제 이렇게 영문하고 국문하고 이제 뒤다봤어요. 네, 네. 이제 봤더니 1호하고 4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도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레고가 테마파크 건설을 책임진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현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4호에는 어떤 또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위에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체결됐던 내용들은 수정하고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봐갖고는 레고가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1,500 이상 추가로 본 공사에 투자를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레고가 전체 건설에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 강원도청에다가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내용을 갖다가 밝혀라, 공개를 해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개가 안 됐어요. 우리 최 후보님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레고랜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합의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국문으로 번역된 거하고 원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도 있겠고요. 이걸 1항에 보면은 지금 제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take full responsibil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따 교수님들께서 봐주셔도 좋고 사회자께서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항에 있는 것들은 옛날에 맺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맺은 계약들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멀린에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멀린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멀린이 왜 갑자기 투자를 하게 됐느냐, 올림픽 후방 효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기 쉬운 나라, 그래서 멀린에서 그때까지는 2차례 이사회에서 투자 결정을 했다가 네, 후보님. 그까지만 충분합니다. 네, 그러시죠. 근데 그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 네네. 그 부분이 사실상은
어그리먼트 합의서인데 네네.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하면 그 책임의 내용이 합의서에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후에서는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행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추가적인 합의를 더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도 먼저 여러 번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 후보님께서 그 직원들하고 네. 또 법률가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의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설명만 지금 도청에서 보도자료에 모든 걸 다 했다고 내놓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내놓으려면은 STX나 또는 멀린 이사회를 거치거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도정에다가 도정을 믿을 수 있게끔 도민과 시민들한테다가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뭐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갖고 오면은 그냥 이렇게 사인을 해줍니다. 믿고. 근데 지금은 7년간 지금 3번에 걸쳐서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좀 과감하게 하시고 그러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창수 후보께서 질문을 하나 소화하신 거거든요. 제가 아까 네, 부탁드리기를 질문을 3개 주거니 받거니 좀 이렇게 우리 최문수 후보 시간 드릴 텐데요. 5분 동안에 질문 3개 이상 한번 소화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십니다. 네, 지금부터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제가 홍준표 대표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님한테 좀 섭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홍준표 대표님을 올림픽 사이트에서 한 번도 뵙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시지 않은 건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개막식 때 리셉션 같은 데는 안 오시고 개막식만 보고 가셨고 또 컬링 경기를 한번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에는 더 관심이 없으셔서 성명서까지 장애인 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저로서는 뭐 굉장히 섭섭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두 분이 와주십사고 제가 당사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가 만나서 정중하게 제가 초청의 말씀을 드렸는데 홍 대표님은 뭐 만나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인 축제 그리고 한민족이 모두 단결하는 축제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좀 쉬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오셨더라면 좀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요즘도 계속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언급들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하고 그러셔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홍 후보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험한 소리를 좀 안 하시고 좀 남북 관계에 함께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려봐 줄 수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나씩 소화하시죠. 네, 우선 그거부터 네, 좀 네.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물론 그때 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반 올림픽 때도 갔었고 패럴림픽도 이제 두 군데를 다 갔었는데 좀 우리 지사님 섭섭하게 저한테는 초청장도 하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2년 반 동안 홍보를 같이 했으면서도 우리 홍 대표님께 이제 뭐 내일 모레인가 한번 오십니다. 저는 이제 안 가신 줄 몰랐는데 왜 안 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험한 소리, 평양 올림픽이라든지, 도둑회담이라든지, 위장 평화쇼라든지, 이런 거 좀 안 하시도록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때도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많이 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뜻이 전혀 다르죠. 그건 뭐,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장님께서 4월 30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선, 철도의 연결 등 경제 협력 문제는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선은 단지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말하자면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동해북부선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의 입장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 최 후보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동해북부선이 가동을 하려면은 동해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부산서부터 네. 지금 현재 그 영덕까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덕서 삼척까지 오는 것이 2019년에 준공이 됩니다. 삼척서부터 강릉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강릉서 제진까지가 104km인데 그걸 이제 최대한 이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북한에 있는 동해안선인데 그 동해안선이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화물선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객선이 가기에는 그쪽에 군부대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북한의 SOC는 우리 최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전문가입니다. 시속 25km 내지 30km 이상 안 나갑니다. 경의선하고 동해선 우리가 개통식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 때였죠. 침목, 기술, 전기까지 공급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신 거고 그걸 갖다가 반대한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대로 지난 된다면은 정권에서도요. 남북 간 관계가 아주 후퇴해서 전쟁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해북부선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되지 않고서는 네.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우리 최문수 후보께서는 질문 2개 소화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을 좀 많이 소화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열띤 토론이었고요. 좀 아쉬움이 남으실 텐데 상호 토론 앞으로 3번 정도 더 있습니다. 못다한 말씀 그때 활용하시기로 하시고요. 오늘 토론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은 사회자가 아닌 전문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패널들의 첫 질문에 1분 30초 답변하시고요. 추가 질문에 1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모셨어요. 우리 김대건 교수님과 최영재 교수님이신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대건 제가 먼저 교수님.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께서는 이제 평소에 지사직을 수행하실 때 상당히 소탈하시고, 네. 그다음 도민들에게 격이 없이 이렇게 다가서는 친근감, 친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정의 비전 제시력하고 업무 추진력이 필요한데 지금 강원도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지사 후보님께서도 남북 평화 시대의 훈풍을 예견하셨는데 네네. 이런 어떤 강원도가 도전받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청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지사의 역량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도정 철학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 행정을 하는 이유, 여기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 이유가 모두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존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도청의 조직 운영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과 신념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도청의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조직을 장악하느냐?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귀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도정은 저절로 굴러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당장 보기에는 좀 느슨해 보이고 또 뒤로 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량이 축적되고 이 철학이 몸에 배면 가장 큰 힘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경우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저의 필생의 철학과 신념으로 가져가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한 분 한 분이 도민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존엄하게 되는 그런 행정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네, 상당히 조직의 인본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나 도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능력, 그 다음에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본주의적인 것은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10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든가, 아까 레고랜드 토론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답보 상태, 또는 올림픽 지금 치렀는데, 그 이후에 문화올림픽의 어떤 문화유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전 제시 능력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다소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본주의적인 좋겠지만, 이런 비전 제시력과 업무 추진력, 또는 도청의 각 실국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편으로는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너무 멀리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고랜드나 문화유산에 대해서 후속 조치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침 이게 선거하고 겹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수습하고 지금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뭘 남기고 거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앞으로 강원도를 찾는 분들이 올림픽 문화예산 예술 공연을 어떤 거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보고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대건 교수와 최문순 후보의 질문 답변이고 이번엔 최영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 패널 두 사람은 각 후보에게 교차로 질문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창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최문수 후보에 비해서 아마도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력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공직에 있으시면서 이룩한 이렇다 할 업적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만약 정 후보께서 강원 도정을 맡게 된다면 역량을 발휘해서 강원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과거 공직에 있을 때 필요한 역량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낸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사실 자기 자랑하기 힘든데 자랑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중앙부처 차관을 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차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주요 국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조실장을 거친 다음에 차관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이제 5대 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택도시국장인데 제가 주택도시국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청와대하고 총리실에 2년 내지 3년 5개월 거쳤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기 참 꿈에 바라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을 2년 6개월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뤘던 예산이 23조였습니다. 그러고 국토부 차관을 할 때 9개월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KTX선을 갖다가 민자로 하겠다고 온 동네에서 강원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민자 사업으로 나간다고 하면 철도국 예산을 근절시키겠다. 됐습니까? 인천국제공항 9개월 동안에 착공식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해서 요번에 동계올림픽 전에 준공을 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4조 사업을 제가 있을 때 발주를 다 했는데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중에서 비리가 없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강원도에서 1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량 기업 키우고 우수 향토 기업 키우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나라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경제는 대단히 좀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더욱더 특히 더 어려운 형편인데 10만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강원도의 어떤 특수성 또는 현실, 어려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무엇을 극복을 해야지 10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7년간 우리 최 후보 도정 때 6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보다 한 4만 명 정도 더 만들겠다는 건데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했지 않습니까? 왜 개최했겠습니까? 올림픽 개최의 경제 효과는 올림픽 개최 이후에 30년간 방문객 숫자를 갖다가 경제 효과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 분석표에 의해서 발표한 거 보면은 관광산업이 취업 유발 개수가 21명입니다. 10억당. 그래서 2022년까지 관광산업이 우리 강원도 GRDP에 기여하는 율을 배로 늘리면은 6만에서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동해 경제자유구역, 지금 기업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혁신도시 만들면서, 왜 기업도시 만들면서 기업 유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 등으로 10만 명은 저는 최소한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졌는데요. 우리 김대건 교수와 최영조 교수의 질문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빠이십니다. 그러시죠? 네.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이 토론에는 지금 유권자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점 유명하시면서 솔직한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창수 후보부터. 몇 점 만점입니까? 100점 만점입니다. 제가 40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고 또 공기업 CEO로서 4년 이상 있었습니다만 휴가를 별로 못 갔습니다. 별로 훌륭한 그런 CEO는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휴가를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갖다가 좀 돌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현재 한 40점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이번에 우리 최문순 후보입니다. 저는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냥 빵점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얘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거 좀 크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건데, 우리 가족 엄마, 동생, 자기 이렇게 그려놓고, 요 귀퉁이에 보면 새까맣게 칠한 게 있는데, 여기 아빠입니다. 매일 늦게 들어와서 술 마시고 자고 있는 아빠 모습.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금방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려왔습니다. 그려오셨나요? 그렇습니까? 네. 네. 두 분의 점수에 대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적 영역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셨으니까 열띤 토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5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 한 3개 이상 준비하시죠.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3개나 5개를 좀 주거니 받거니. 예컨대 예, 아니요, 모르오로 이 질문은 예, 아니요, 모르오로 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좀 사실 확인도 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한 5번 정도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최문순 후보입니다. 5개 준비되셨죠? 네. 먼저 독자적인 남북교류 정책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정책은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광역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남북 문제는 중앙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훈풍을 바라본다면은 제가 준비를 할 때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 북부선을 갖다가 연결한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해 북부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남에서 올라오는 그 동해 남부선하고 중부선, 우리 북부선까지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갈 수 있는,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남북 교류 정책이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독자적인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거는 중앙정부하고 항상 협의가 된 사업이어야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왕에 추진하던 금강산 관광 복원 사업하고, 또 기왕에 추진했던 그 동해 북부선 철도 도로선, 이런 부분부터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재 남북 관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자유한국당 전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단시키신 정책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있었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모순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아니, 그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광자 씨.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원을 시킬 때 반드시 책임과 보상과 그 다음에 향후 어떤 보장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호 승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남북 자치단체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오케이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를 자치단체끼리 경기도, 인천, 강원도가 경쟁적으로 남북 관계를 갖다가 장비비 청사진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후보께서 소속된 정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남북 교류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라는 거는 참 살얼음 판을 이제 걸어가는 그와 같은 그 관계인데 여러분 행태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평가하든 조직을 평가하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태를 가졌느냐 그걸 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한순간 말 한마디 한 행동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장래를 예측을 합니까? 국정을 갖다가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의하자는 거지. 지금 마치 남북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또 남북 화해 분위기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두르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긴 호흡으로 남북 관계를 준비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자유한국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와 반대되는 그 정책으로는 민주당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처럼 생각한다면 상당히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의 해결도 봉쇄와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연다든지 동해북부선을 연다든지 하는 두 개는 양립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그러면은 최 후보님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회담의 기본적인 전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를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북한에서 핵을 갖다가 전부 없애겠다는 그 전제로 지금 북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진다면은 금강산 관광만 되겠습니까? 동해 북부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최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던 판문점, 그 밑에 평화공원, 철원 평화단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됐네요. 최문순 후보께서 질문 6개 소화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이번엔 정상수 후보인데요. 질문을 좀 많이 좀 소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사회자님께서 같은 주제를 갖고 여러 번 물으면 다 다른 질문으로 보시는데,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서 강원도에 대해서 적폐라는 용어를 2군데에 썼습니다. 접경 지역에 70년간 같이 군사 경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에 대해서 위수 지역을 갖다가 완화를 시킨다는 명분하에 적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한 20여 년간 강원도민과 양양 군민들이 추진하던
오색 로프웨이라 하죠. 또 그 오색 케이블카라고도 하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 또 그다음에 뭡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그다음에 그 행정심판에서 그것도 재가가 났고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마당에 이 부분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문화정책위원회라는 적폐위원회 같은 성격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도 적폐운운을 했어요. 자, 이것이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중앙 정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행태가 강원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안 보이더라.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제가 한번 우리 최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잘 되지 않도록 굉장히 강원도민들을 괴롭힌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환경부를 통과한 걸 문화재청에서 그것이 문화재라고 해서 형상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국민들이 가서 시위를 여러 차례 해서 그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푸른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로서는 다만 저는 이런 말을 늘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권에서 뭘 했고 어떤 정권에서 뭘 하고 도지사로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한 정부 내에서 환경부에서 허가한 것을 문화재청에서 불허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발목을 잡은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푸른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의 자문기구에서 적폐 옛날에 의사결정을 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접경 지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민들과 또 군 장병들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그 점은 제가 국방부 장관을 찾아뵙고 지금처럼 전방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위수 지역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문제는 이미 해소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 도와 시군이 많은 투자를 해서 올해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거기를 지금은 접경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거를 평화 지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군 장병들이 나와서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 후보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친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아주 친절한 지사님이십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이 적폐 세력 운운하는 그와 같은 행정에 대해서 우리 강원 도정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은 조금 더 법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있지 않습니까? 폐광 지역 부분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지사님 계실 때 폐광 지역 때 가보셨죠? 네, 자주 갔습니다. 예. 그 폐광 지역을 갖다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그게 지금 정상적인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강원랜드가 어떻게 왜 생겼는지 그 강원랜드가 지금 기업형 공기업으로 바뀔 때 지사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여러 번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아직 채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강원도민들로서는 큰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계올림픽 시설과 경기장 사후 관리 문제인데요.
스피드 스케이팅과 하키 센터 등 전문 체육 시설의 연간 적자가 무려 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강원도민들로서는 이래저래 큰 걱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과 경기장 사후 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듣겠는데 우리 정창수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들이 되게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산골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SOC가 안 깔려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2만에서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들의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군데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은 뉴욕 북부에 그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곳에서 올림픽을 1830년대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 개최하고는 아주 그 지역이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최할 때는 올림픽 레거시라고 그러죠. 올림픽 시설을 하나의 관리청에서 그거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올림픽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결국은 레이크 플래시드가 사계절 유명한 관광지로 되면서 성공한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올림픽 시설 왜 잘못됐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도하고 조직위하고 문광부가 이 사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도 새 정부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네, 정창수 후보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최문순 후보 답변입니다. 네, 우선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기장들은 부담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릉, 정선, 평창을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 예정이고요. 가까이는 2021년에 동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릉, 평창에서 개막식을 하고 원산에서 폐막식을 하는 이런 감동을 연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 외에도 매년 개별 경기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미 강릉에서 컬링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데 그것도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강치원 박사님께서 5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45억입니다. 이것을 정부와 도가 분담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에서 좀 많이 내라 그러고 우리는 정부에서 좀 많이 내라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예산 편성이 잘 되면 올해 연말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큰 자산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지켜서 국제 경기 대회가 늘상 열리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적자익수 전망 45억인지 58억인지 좀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관리 방안 두 후보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이제 공약을 들을 시간인데요. 역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공약일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공약 제시하셨죠? 예. 네. 최문수 후보도 공약 제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의 각자의 공약과 정책을 강원도민들께 잘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릴게요. 순서에 의해서 최문순 후보 시작하십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공약은 남북 평화 경제입니다. 이건 조금 아까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어르신들 일자리 공약입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제가 4만 개의 일자리, 약 9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개면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수치고 그것을 좀 넘어서는 수치라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아기 낳는 강원도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아기가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엄마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6년간 지원해드리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공약인데요. 지금 우리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신데 그런 부분 업소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전액 지원해드리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를 5,000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산까지 모두 검토된 네. 구체성 있는 예산이라는 좋습니다.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문순 후보의 공약 들어봤고 이번엔 정창수 후보입니다. 예,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강원도가 앓고 있는 것이 애우는 소리가 안 들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마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 관광산업을 통해 갖고 또 광역 교통망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는 인구 유출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시켜야 됩니다. 물론 복지 부분에 지출이 필요합니다. 출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그다음에 초중고 교재 지급하고 청년들 일자리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일자리 센터도 만들어서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도 또 노약자 장애인들한테도 복지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체가 2천억 내외가 되는데 저는 강원도의 물 이용 부담금, 우리가 물을 수도권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물 이용 부담금은 충청도나 경기도에 비해서 엄청 적게 받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 확대, 그 다음에 다목적댐이 7개가 넘습니다.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서 거기서 금액을 더 확충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후보자들의 공약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이 공약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을 좀 여러 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주도권 토론다운 것이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면서 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정창수 후보 6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남북 관계를 우리 최 후보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철원의 평화산업단지 또 그 고성의 이제 평화 자치도 이런 부분들이 공약에 제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평화 자치도 내용을 잠깐 보니까 외교권부터도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가져오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하고 제가 철원 평화공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개성공단을 여러분들 만들 때 그 공단은 그 당시에 평당 분양가 임차 가격이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렇죠. 평당 15만 원입니다. 50년 임차에. 평당 15만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 각종 자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기금에서 보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은 땅값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국유하니까.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단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이북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8만 원. 10만 원에서 네.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자, 이제 만일에 철원 지역에다가 공단을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사유지 아닙니까? 보상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를 갖다가 이북에서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출퇴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겠습니까? 기숙사를 지어준들, 또 출퇴근을 시킨들, 울타리 안에 와서 야근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어떻게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그 분들한테 이북에서와 같이 공급을
임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거는 이 남북 관련해갖고 우리는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우리 최 후보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계시면은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철원 평화산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철원 군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얘기된 게 아니고 오랜 염원이고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먹국으로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용역을 줘서 기본 설계 도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도 받았고 또 북쪽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최 후보님께서 북쪽과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남과 북의 관계는 중앙정부 협의 없이 북과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정부는 그렇지만 옛날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글쎄, 민간이나 그때 확인해서 우리 그랬겠죠. 지방 정부들도 자율적으로 교류를 많이 했었고요. 예.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민간에 있을 때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중앙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전부 총괄하고 독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는 게 제 그다음에 생각입니다. 최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노인 인구, 그러니까 어르신 고용 4만 명 말씀하시지 네네. 않습니까? 저는 항상 경제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일자리에서는 제대로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지 그게 지속 가능해지지 네, 않겠습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거기서 소득이 생기고 생산품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그 일자리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를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거지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4만 개의 일자리를 드린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소득 보조,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어떤 그 외로움,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의 일거리를 드리고 또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 네.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일자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4만 개가 모두 공공 일자리는 아니고요. 예. 그중에 3만 개가 공익형 일자리인 거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그중에 또 10,000개가 남지 않습니까? 예. 10,000개 중에 4,000개는 민간 일자리에 우리가 추천을 해서 예.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00개 정도 창업형이 되겠습니다. 창업형. 어르신들께서 아직 젊기 때문에 창업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민간 일자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남았습니다만 시간이. 제가 또 질문 네네네. 드립니까? 20초 남았는데요. 네. 예. 그럼 또 레고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자께서 제가 레고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레고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간이 됐네요. 사회자는 형식과 절차에만 개입하고 토론 내용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어서 최문순 후보에게 6분 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개 소화하라는 말씀은 상대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여러 번 주라는 말씀이라 일종의 A이기도 하고요. 네, 자,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지역별 공약을 제가 다 봤는데 뭐 정리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척시의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삼척시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원전 부지의 원전에 대한 공약입니다. 원전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그 원전이 저는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반대입니다. 원전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된다면은 원전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대개 혐오 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원주의 그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목적 댐 시설,
그 다음에 원전시설, 화력발전시설 필요는 한데 그 지역의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혐오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때 거기에다가 충분한 보상과 그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혐오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향유하는 거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향유를 하게 됩니다.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고도 발전 시절에는 막 정하면은 입지가 좋으면은 거기다가 저렴한 가격에다가 해라. 원론적으로 다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은 필요한데 삼척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원전 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뭐 경주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걸 충분히 해줘서 그걸로 갈 수 있으면은 받아들이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저도 굳이 삼척에다가 강제적으로 원전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원전 부지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원전 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목적된 부지나 또는 소각장 부지나 원전 부지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던 보상비에 10배, 20배를 주더라도 그게 협의가 된 지역에다가 줘야지 사회 형평성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왜 특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특별한 희생을 갖다가 우리가 강요를 하고 그 희생된 부분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세금을 내고 향유를 하느냐. 네. 이제 부적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원전 부지를 해제하겠습니다. 산자부 장관의 고시사항인데 선거가 끝나면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부지 해제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뭘 할 거냐? 대체 산업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96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장소도 좋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께서는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약속을 공약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적극 지원하겠고요. 우리 도에서는 또 그 부지 한가운데 도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수소타운, 수소도시를 지어서 공해가 전혀 없는 미래에너지 시범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전 부지로 묶어놓고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억제를 해놨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정부의 피해 규제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도와 시에서도 함께 피해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삼척의 또 두 번째 이슈가 대학로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 사업인데 이건 혹시 정 후보님이 뭐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예, 제가 뭐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네. 제가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 부분의 뭐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삼척의 과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예. 춘천으로 말하면 명동, 서울로 예, 말하면 예. 명동 같은 것인데 그것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돼서 그곳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이 삼척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삼척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해서 약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을 살려내고 대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공약이기도 하고 또 삼척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 후보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삼척 원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건 당론하고 반대인데 그것도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북 문제나 원전 문제 같은 걸 보면 정 후보님은 민주당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뭐 정식 제의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도시재생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디 잘 추진되기를 네. 기대합니다. 이렇게 공약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열띠게 잘 해주시는데요. 이제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아까 잠깐 거론됐습니다만 시작된 지 7년 됐어요.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멀린사가 직접 투자를 약속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현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단해야 한다면 또 대체 산업은 무엇인가 뭐 이런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순서에 따라서 우리 최문순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레고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대한민국에 누구도 많은 분들이 만든다고 했지만 누구도 만든 사람이 없고 여기까지 온 사례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20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20개월 좀 늦어진 데 대해서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참고 인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2020년까지 완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류를 잔뜩 갖고 나왔는데 이게 다 레고랜드 관련된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와서 열람하시겠다고 하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언론에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정당에서도 와서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공사는 5월 2일 날 착공을 했고요. 공사는 STX 건설에서 책임 준공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 또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서 보증이 돼 있고 또 멀린 본사가 공사를 직접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고 또 그것도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땅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 주변 부지를 700억 원 정도를 팔았고요. 이건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이미 땅이 매각되고 있어서 아무 좋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최문순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 이번엔 정창수 후보입니다. 최 후보님, 진짜 레고랜드 부분은 정확하게 참모들하고 좀 신중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맨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갖다가 옮기면서 주변 지역을 갖다가 더 확장할 경우에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춘천대교를 거쳐서 레고랜드 쪽으로 상수도가 들어가고 옷폐수가 글로 나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춘천대교의 용량에서 커버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 레고가 과연 STX를 갖다가 시공사로 선정했는지, LLD 개발 이사회에 레고가 참석을 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고가 건설을 확약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문 계약서, 번역한 계약서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바쁘셔서 다 듣지 못하시고 이제 보고만 받으셨을 텐데 제발 다시 한번 좀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사업이 7년 동안에 안 됐다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강원도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멀린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못하고 가게 하면은 2천억 이상의 우리가 손실이 생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춘천 레고랜드 사업 이야기 들어봤고 이번에 다시 전문 패널석으로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마찬가지인데요. 1분 30초 답변, 추가 질문, 추가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김대건 교수부터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창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일자리 공약을 하셨지만 정창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방문자 경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기업 유치, 그다음 지역 연구 산업의 향토 기업 육성, 창업 지원 이런 걸 통해서 2020년까지 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까지. 예, 2022년까지죠. 예. 그런데 그 5월 달에 보니까 그 5월 14일인가 그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 가셔서 우리 그 학생들하고 뭐 다 그 토론을 한 그 예,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창업사관학교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10만 개 중에서 예.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일자리가 얼만큼 창출이 되는지 그 창업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창업사관학교는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것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정도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3년간, 5년간, 6년간 월 얼마씩 연간 500만 원, 600만 원 지급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는 변합니다. 산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업이 과연 끝까지 얼마 동안 존속할지도 모르고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만 한다면 거기에 임금을 갖다가 보존해 준다고 이게 강원도에 과연 지속적인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돈이 들어가서 10개의 창업을 지원했는데 하나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지 그 나라에 장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업 지원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얼마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다만 10개 창업을 지원했는데 1개밖에 성공을 못 하더라도 지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됐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창업 지원을 창업 지원도 10만 개 일자리 창출에 당연히 포함되죠.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건 제가 경험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목말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접 창업사관학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만 개 중에서는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몇 개가 창출이 되는 건지 좀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건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누구나 다 창업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다 관심이 인정을 많을 하시죠. 겁니다. 예. 좀 더 구체화시켜 갖고 근데 이제 그 금액하고 시설하고 운영 방법은 역시 교수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관광공사에 있을 때도 그 관광공사 옛날 서울 본사에서 그 창업 허브 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대개 보면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300개부터 시작해서 500개도 늘어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3년을 버티는 기업이 힘들고 5년만 넘어가면은 창업 기업으로 살아남습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버리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예. 끝나신 건가요? 뭐 추가. 네. 예. 그럼 끝나신 것으로 가져도 되겠죠? 네. 네, 그럼 이번엔 이어서 최영재 교수께서 질문해 주십니다. 예, 저는 최문순 후보님의 공약 실천에 대해서 팩트체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공약 중에 이제 많은 복지 공약을 하셨는데요. 아기 네. 낳는 강원도 엄마에게 월 50만 원씩 6년 지급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최 후보님께서 지난 4년 전에, 많은 공약들을 하셨는데요. 네네. 지난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네.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네네. 최 지사님의 공약 이행률은 67.5%로 전국 13개 광역시도에서 10위에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4년 전 선거에서 약속했던 노인 25만 명에게 건강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도내 대학에 다니는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4만여 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약 등 대표적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복지 공약을 하셨는데 우선 왜 지난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카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카드는 저희들이 지난번 때 제가 8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에서 못하게 한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10만 원으로 올려서 내놓은 것입니다. 카드에 저희가 10만 원을 넣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그걸 갖고 약국에 가서 쓰실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쓰실 수도 있고 헬스클럽에 가실 수도 있고 수영장도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태도 때문에 막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10만 원을 넣어서 다시 공약을 내놨는데 이번 정부와는 반드시 성사시켜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레고랜드 네네. 오늘 합의문도 가져오셨는데요. 최문순 후보와 영국 멀린사의 존 야곱슨 총괄사장 등이 사인한 합의서를 보면은 네네. 직접 투자와 투자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최 후보께서 선거용으로 이런 합의문을 급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멀린사와 합의문 작성 작업은 그 최 후보가 지사로 계셨던 강원도에서 먼저 제의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일정이 있었던 것인가요? 멀린 쪽에서 먼저 제의했고요. 크게 보면 올림픽 후광 효과입니다.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멀린의 이사가 IOC 위원으로, IPC 위원으로 여기를 왔었습니다. 평창에 온 길에 이 현장을 둘러보고 와서 보니까 아주 잘 지어졌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위험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걸 판단하고 돌아가서 이사회에 그걸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장에게다가 당신이 투자를 결정할지 여부를 결정해라.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그 사장이 총괄 사장이 저희하고 와서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올림픽 후광 효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끝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주고받은 질문인데 역시 전문가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 가질 텐데요. 그동안 토론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이 상호 토론이 역시 후보자들을 비교 검증하는데 유권자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주장이나 설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게 상호 토론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잘 던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대에게 답변의 기회를 준다는 일종의 A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 개의 질문을 재미있게 좀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문수 후보께 먼저 주도권 드리는데 질문 준비되셨나요? 여러 개 질문 있으셔야 하는데요. 네, 네. 우선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고랜드가 왜 늦어졌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문화재가 계속 나와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2013년에 문화재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2014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문화재가 계속 나와서 그것이 정리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공사를 해도 좋다라는 공문을 받은 것이 2017년, 그래 작년 10월입니다. 이게 바로 그 공문이 되겠습니다. 10월 23일로 돼 있는데요. 무려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굳이 이유를 따지고 들자면 박근혜 정권의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늦게 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아까 7년 동안 안 돼서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좀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점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문화재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또 정치인들이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지역 발전 사업인데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도의회나 또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가짜 뉴스, 허위 뉴스, 허위 사실 이런 것들 이 주변에서 여기로부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해서
공공의 장소에 갖고 와서 계속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레고랜드를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인내하겠다라고 많이 참았었는데 이걸 결국은 도지사 선거에까지 갖고 왔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개발 사업은 같이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창수 후보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이 점을 어떻게 도와주셔서 같이 완성을 해야지 이렇게 정쟁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 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춘천시 협의가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춘천시 협의 서류입니다. 이게 이렇게 두터운 게. 이게 다 춘천시 협의 서류입니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TX와 LLD의 STX가 멀린하고 공사를 하겠느냐. 그 LLD의 이사가 참가했었느냐. 참가했습니다. 같이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같이 참가해서 결정한 시행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영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영문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take full responsibil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음 좋습니다. 네네.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큰 협약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까 말씀하신 가스관 또 뭐 수도관 뭐 이런 것들은 다 다시 계약을 가질 예정이어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셔서 춘천 시민,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완성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예, 최 후보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힘을 합쳐서 그 정도 사업이라면은 간단히 끝내야 할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참모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LLD 이사회 머린이 참석한 그 공문을 저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주변 지역 개발해서, 주변 지역 개발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 들어가는 거하고 오폐수 처리 나가는 거, 춘천대교가 커버할 수 있는지, 춘천시하고 사실은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갖다가 이제 매각을 하고 팔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멀린의 행태를, 제가 멀린을 압니다. 런던에서 2년을 있었고, 멀린의 행태가 지금 트리플 B STX 부도에서 나왔는지, 부도 갔다가 법정 관리 갔다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과연 그걸 갖다가 그 본공사 지정을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최 후보님께서 좀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재 부분은 지금 받으신 거는 문화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적토를 쌓으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건부 승인은 몇 년 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우리 최 후보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사실 강원 도정에서 직접 하는 아주 사업 아닙니까? 춘천시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지사님께서 3번씩이나 참석을 하고 또 MOU도 체결하고 이런 사업이 7년간 의혹에 쌓여서 이런저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냐. 빨리 조만간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그 정도의 일이라면은 우리 강원도 역량으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후보님께서도 팩트를 좀 잘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TX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부채가 전혀 없는, 부채가 제로인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오면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창수 부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또 최 후보님께 조금 좀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저도 공기업 사장을 했습니다만은 강원랜드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나오니까 석탄 탄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 이제 그 탄광촌이 슬럼화가 되고 그대로 놔두면 우범지대가 되니까 탄광촌을 갖다가 살리자. 이 도시재생의 이론이 시작이 그쪽에서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폐광촌을 갖다가 살려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카지노로 폐광촌을 살린 게 아니고 국비로 살렸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었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80년대 국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국인들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카지노를 만들어서 강원랜드라는 기타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강원랜드 공기업을 기타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꿨어요.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꿨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강원랜드의 자체 수익에 전념을 해서 경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강원도에 있는 폐광 지역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초 강원랜드 설립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폐광 지역 지원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 지금 여러분들 영월, 평창, 삼척, 태백 가보면은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이원랜드를 갖다가 들어가고 나오면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뭐가 폐광 지역이 달라졌습니까? 폐특법에 의해서 폐광 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이 단기 영업 수익의 법인전 단기 영업 수익의 75%에서 50%로 내려왔다가 25%로 내려왔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카지노를 폐쇄시켜야죠.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정선에다가 카지노를 갖다가 놔두면서 정선 군민들하고 주변 지역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게 만들면서 강원도의 폐광 지역 4개는 아직도 허덕이고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해관리공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폐광 지역에 갱도 부분하고 원상복구를 갖다가 제대로 안 시킬 때 폭우가 오거나 할 때 엄청난 재난이 생깁니다. 그 광해관리공단이 역시 강원랜드의 대쥐주인데 광해관리공단이 우리 또 폐광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 광물자원공사하고 통폐합을 한다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강원도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최 후보님께서 그 당시 현직에 계실 때 언론에 잘 안 보이시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있던 걸 먼저 꺼내주셨습니다. 강원랜드 하니까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분 지금 어디 가 있으십니다. 지난번에 경선 같이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역대 사장님들 다 거기 가셨어요. 거의 예외 없습니다. 대부분 소속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2대 주주로 저희 추천권을 들어가서 그분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추천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들끼리 견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역시, 속속들이 썩은 겁니다. 예. 그걸 누가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 강원 후보께서 소속된 정당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새 정부 들어서 고치고자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해져야만 밖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썩은 상태로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부 도지사 나오려고 채용 비리 만들고 또 돈도 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가 지금 돼 있고요. 아직도 해결이 돼 있지 않은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반성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갖고 제기할
계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질문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최 후보님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만 제가 좀 말씀 더 드려도 말씀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잘 된 것인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은 뭐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 이전의 행정입니다. 도민의 민생이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목숨을 걸고라도 도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소속 정당이 무슨 상관입니까? 과연 법에 의해서 네. 제대로 됐느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예.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한 번 더 상호 토론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엔 오늘 토론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뜨거운 열기 좀 이어가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율이 18%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 현상으로 강원도 내 읍면동 10곳 중에서 6곳은 30년 내 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최악의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감소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창수 후보부터입니다. 예. 진짜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원도만 앓고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사안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마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심하다는 겁니다. 왜 심하겠습니까? 과연 도정이 제대로 됐으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은 강원도는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은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자리를 만들자. 방문자 경제를 통해서 사람이 오면서 우량기업이 오고 향토기업을 갖다가 진흥시키면서 그 지역에 먹거리를 만들자. 오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유아원, 초, 중고 교육비를 현재 주고 있는 거에서 더 주고 물론 이제 재원 마련은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최문순 후보 답변입니다. 네. 강원도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산 장려금 정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게 아니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월 50만 원씩 6년간 저출산 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전업하는 엄마들에게는 수당으로 1년간 월 20만 원씩 들여서 아기를 키우는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역시 또 심각한 문제인데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일자리와 건강 그리고 살 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도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건강카드 10만 원씩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약국에 가셔도 좋고 병원에 가셔도 좋고 수영장에 가셔도 좋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인데요. 저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도 아파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가서 사시는 비용도 없습니다. 춘천하고 원주에 지었습니다. 지금 강릉과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아쉬운 점이 많으시죠? 네, 다음에 또 있으니까요. 네, 네.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요. 끝으로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하시는 그런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위 마무리 발언입니다. 1분 30초씩입니다. 최문수 후보부터입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선 고안의 전통시장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왔습니다. 2011년에 제가 처음 도지사로 출마 선언을 하고 처음 달려간 곳이 바로 고안시장이었습니다. 왜 거기를 갔었느냐 하면 제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고안 전통시장에 들렸더니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슴에 걸려서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에 시장 조합장님이 고복규 조합장님이셨는데 이번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초심으로 일을 해라. 처음에 결심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복규 조합장님 그리고 고안시장 상인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안시장으로 달려갔던 그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도민들을 낮은 자세로 모시던 초심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던 첫 마음으로, 남북 평화의 문을 열던 처음의 결심으로 도민 여러분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겠습니다. 강원시대, 감자시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고 이어서 정상수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께서도 강원도정이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 안고 있는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겁니다. 그러고 이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의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거냐, 시기가 과연 충분한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강원도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강원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원도가 3, 40년 전부터 주장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제1관광 아니겠습니까? 18개 시군에 특성화된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화 만들고, 그러고 우량기업을 갖다가 유치하고 향토기업을 늘려갈 때 강원도에 일자리가 생기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이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떤 일꾼을 찾겠습니까? 중앙정부, 공기업,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저 정창수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창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밤 긴 시간 동안 토론해주신 후보자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차기 강원도지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토론회가 많은 도움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밤 10시에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KBS와 강원일보가 함께 마련한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